잘못은 지도층들이 저질러 놓고 고통은 죄 없는 국민이 당한 것을 생각할 때 한없는 아픔과 울분을 여러분과 같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국민TV 라디오 대하드라마 김대중 제7화 민주주의의 종언 유신독재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박정희는 심지어 충무공 이순신을 모신 충남의 현충사로 들어가는 길목 주변의 조경까지도 간섭을 하고 새로운 수종으로 바꾸라고까지 지시하는 사람이다. 자신의 숙적인 김대중을 대낮에 납치하여 죽여버리라는 엄청난 공작 명령은 그의 직접 명령에 의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박정희의 이른바 디테일. 만약 사실이라면 경악할 일이다. 김대중 납치 사건은 그 이후 어떻게 됐을까? 일개 외교관의 개인적 일탈로 종식됐을까? 아니다. 박정희는 자신에게 드리워질 책임론을 철저히 분수했다. 네, 이건 아무래도 이 김대중 씨의 자작극이 아닐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대중 씨는 한국 정부를 비방무략하는 데 앞장서왔던 인물입니다.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을 흠집내려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으면서 엉뚱하게 미국 정부에 한국 원조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외국에서 호화 주택을 구입하고 향락 생활을 했습니다. 기막힐 노릇이었다. 문제는 정부 여당만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희호의 증언. 여당은 이렇게 차마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을 서슴없이 뱉어냈다. 김대중의 자작극이다 이러면서. 그런데 그보다 더욱 기막힌 것은 야당이었다. 김대중 납치 사건이 자작극이라는 여당 모략에 대해 유진산 총재가 믿었으며 최문식 대변인도 동조했다. 김대중은 귀환 직후 철저하게 박과 차단됐다. 가택 연금이 시작됐다. 나아가 김대중 선생과 사촌 사이여 살아 돌아오신 분을 왜 못 보게 하는 것이오? 당장 안 돌아가! 지금 수사 중이야. 친인척은 물론 형제도 모두 출입 금지야! 김대중이 돌아오고 이틀이 지난 1973년 8월 15일 마포경찰서장이 동교동 자택을 찾아와 방문자들을 모두 쫓아내고 방 하나를 차지하며 사복경찰을 상주시켰다. 경찰은 형제와 친인척들까지 출입을 금지시켰다. 이로써 김대중은 자기 집에서 망명하는 죄수의 신세가 됐다. 사실상의 유폐였다.
곧 시작된 수사기관의 조사도 김대중과 가족을 마치 범죄인처럼 취급했다. 해외 활동 때 자금은 어떻게 조달했습니까? 지금 내 납치 사건을 조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 해외 활동을 조사하는 겁니까? 그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요! 야! 전화 받아! 여보세요. 김대중 씨 댁 맞는데 지금 김대중 씨 없습니다. 없다고 하면 그렇게 알지 뭘 자꾸 꼬치꼬치 물어요! 그런 조사가 그로부터 일주일간 계속됐다. 그 취조는 우리 집 일대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집을 완전히 봉쇄시킨 상태에서 실시됐다. 비서와 당 관계자는 물론 친척들조차 돌려보냈다. 가정부가 시장에 가도 미행을 했고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던 막내 아들 홍거리가 등하교할 때도 중앙정보부 요원이 뒤따랐다. 우리 집은 그날 이후 기동대원 몇 명이 주변을 맴돌았다. 이웃집을 몇 채 사서 거기에 경찰과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상주했다. 집 주변에는 경찰관 한두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조립식 감시초소 몇 개가 세워졌다. (10월 26일) 가택연금이 해제됐다. 그러나 연금 해제는 하루뿐이었다. 감시는 더욱 삼엄해졌다. 집을 감시하는 초소가 2개 더 설치되고 중정과 경찰서에 연락하는 직통전화가 감시 초소에 설치됐다. 가족이 외출할 때는 미행하고 이후에는 수시로 필요에 따라 감시 요원이 200에서 300명, 어느 때는 3천여 명에 이르렀다. 김대중은 이를 무덤 없는 지옥이라 표현했다. 이렇게 풍자하기도 했다. 경비가 하도 엄중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당신 집은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다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였습니다. 장기 연금 상태는 정말 견디기 힘든 정신적 고통이었습니다. 김대중 납치 사건은 유신헌법 개정 이후 침묵의 바다가 된 대한민국 안에 거센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1973년 10월 2일 서울 물리대. 김대중 씨 납치 사건 진상규명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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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정치 저지하여 파쇼 통치 끝장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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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시위는 박정희 독재투쟁의 기폭제였다. 이를 보도했던 동아일보에 대해 박정희 정권이 탄압을 가하자 자유언론 실천운동이 시작됐다. 동아투위가 결성된 것이다. 박정희는 수세에 몰렸다. 국무총리 김종필입니다. 유신 체제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세력은 법치 차원에서 엄중히 다스릴 것입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듯 함석헌, 장준하, 천관우, 김동길, 개훈재, 백기환 등 30여 명이 성명을 발표한다. 개헌 청원운동본부를 발족하기로 한 것이다. 박정희는 더 예리한 칼을 꺼낸다. 그것은 바로 긴급조치 1, 2호였다. 이 시간 이후부터 유신 헌법을 반대, 부정, 비방하거나 개헌을 주장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하고 군법회의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총의에 의하여 제정된 헌정질서를 유지하고 나라의 안정을 위하여 1월 8일 박정희 대통령은 헌법 제53조에 의한 대통령 긴급조치를 선포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 반대, 왜곡 또는 비방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고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하거나 발의, 제안, 청원하는 일체 행위를 금하며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는 일체 행위를 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헌정질서 파괴를 구언유 산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일체의 언동을 금하고 이 조치에 위반하거나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수색하며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나라의 안정을 도모하는 부득이한 조치로서 국민 생활에는 주호의 불편도 없는 것입니다. (1975년 1월) 초에 박정희와 김종필이 만난다. 카카, 이 상황에서는 정면 돌파가 불가피합니다. 정면 돌파? 무슨 수로? 지금 유신 반대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양상 아닙니까? 이걸 차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수로? 국민투표입니다. 드골처럼 국민투표를 다시 하는 겁니다. 유신 체제를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투표지요. 투표하면 우리가 이깁니다. 지면? 그러면 유신 체제를 고쳐야지요. 그러나 그렇게 안이하게 대처하니까 이놈 저놈 모두 우리 정부에게 덤비는 거 아니야? 카카, 그렇지 않습니다. 투표해 보십시오. 이깁니다. 이기면 유신 반대하는 놈들 기가 확 꺾일 것입니다. 개헌 서명운동이 더 번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임자가 알아서 해.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 대하드라마 김대중. 지금까지 해설과 출연의 보이스비 앰비셔스, 극본 연출 김용민, 제작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라디오였습니다. 이 드라마는 팟캐스트 포털 팟빵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고 본 방송은 매일 아침 11시 45분부터 국민TV 라디오를 통해 접하실 수 있습니다. 대하드라마 김대중.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